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 풍경이 하루하루 짙어지는 5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민주화, 인권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전남도는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 가치를 이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전남도는 5월 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민주화,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도청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단은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1980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역도 찾아 헌화와 묵념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와 나눔, 민주주의 가치 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방명록에는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통합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고 5.18 정신 계승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참배가 5월 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와 인권의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 공룡 대축제가 전국에서 찾아온 가족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모두가 어우러졌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친환경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해남군은 가족 중심 문화복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해남 공룡 대축제가 어린이날 연휴 동안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남 공룡 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14만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관람객들은 공룡 박물관과 야외 공원을 둘러보며 공룡 시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겼습니다. 잔디 광장에서는 티니핑과 베비핀 공연을 비롯해 버블쇼와 마술쇼, 풍선쇼 등이 이어지며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대형 놀이시설과 체험존과 움직이는 공룡 전시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야간에는 가족음악회와 드론쇼가 펼쳐지며 공룡 박물관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특히 박물관 내부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돼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과 일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운영도 함께 진행되며 ESG 가치 확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생활체육축제가 장성군에서 열렸습니다. 22개 시군 어르신 선수단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승패를 넘어 응원과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을 정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21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장성 흥길동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도내 22개의 시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단 2,100여 명이 참가해 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개막식에는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남도 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공식 행사는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대회 선언과 선수대표 선서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종목별 최고령 참가 선수들과 개최지 장성군 최고령 참가자들에게는 건강상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르신 선수들은 게이트볼과 궁도,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 탁구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과 건강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10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료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와 이동 복지 차량 지원도 함께 이어지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의 모습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10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았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완도군 신지면 신리경로당에서 전남 행복버스 1000번째 방문을 기념하는 현장 복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료와 보건 상담을 비롯해 어르신 건강 상태 점검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건강 상담과 기초 검진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초등대학교 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밥차가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의 커피차 봉사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전남 행복버스는 지난 2021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도서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수많은 도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단순 방문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자와 기관, 재능 기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000번째 마을 방문이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구례군 의회 문승옥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엄청 바쁩니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전국에 계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례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례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입니다. 지방 분권화를 선도해가는 좋은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임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구례구는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와 또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창업 정책을 통해서 청년층의 지역 정주와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청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현장에서 듣고 귀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간담회 때 가장 그들이 절실했던 요구는 무엇이었고 그 요구에 대한 뜻으로 조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주된 요구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청년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청년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청년 커뮤니티 형성이나 활동 확대 등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가져온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청년 정책이 취업과 고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여건을 잘 반영해서 청년의 농업 관련 창업 지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법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함으로써 군의 시책 사업 발굴의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군에서 다양하게 새로운 사업을 펼쳐서 또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의회에도 큰 책임이 또 필요하겠는데요. 되게 저희들도 그런 책임의식이 있고요. 우리 특성상 아무래도 공장이 산업화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건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임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 될 것이 임업 육성 지원 조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례구는 전체 면적의 77%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업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어떤 것일까요? 산림 자원의 또 합리적인 이용 개발 및 개발 주체가 또 육성이 미진했고요. 그래서 구례를 대표하는 임업 작물이 부재했었고 또 그동안 임업 소득 또한 매우 열악한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구례를 부천으로 지금 현재 탈바꿈 시키고 싶은 이 소망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조례에는 여러 지원과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도 제정 과정에 군과 의회 그리고 임업인들과 임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에 후한 점수를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또 경영 능력 및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하는 마련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임산물 생산단지 확대나 임업인 단체 활성화 등 구체적인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만들어낸 변화들이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군 담당자의 그 신규 임업 소득 사업
발굴하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임업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상호 간의 정보 소통이 아주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산양삼 재배를 위한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하고요. 청년 임업인 육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 두 정책이 이제 콜라보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구례군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 의원님께서는 이 두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구례군이 어떤 지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지요? 예.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사는 구례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례 청년들의 희망을 또 응원하고 또 지원하는 구례를 소망합니다. 네네. 네, 방금 말하신 대로 정말 청년들이 함께 이제 고령화 사회지만 청년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례군이 되기를 저희 복지TV도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구례 군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례 국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소멸위기의 지역에 희망을 쏘는 진실한 지방 정치로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해 구례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계신 구례군 의회 문승옥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장애인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통합 운영 방안과 전남체전, 생활체육대회 확대, 체육시설 공동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조직 안정성과 장애인 체육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 2016 목포 해상 W쇼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행사는 록밴드 공연과 불꽃쇼 등 음악과 빛이 조화를 이루어 환상적인 밤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두 시도는 예산과 민원, 복지 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조례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법규는 폐지하고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밤중 바다 위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선박 화재는 좁은 공간과 강한 바람, 연료 적재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함께 해상 안전 수칙을 오늘 이단비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지만 해경과 인근 선박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옥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새벽 진도군 누록도 해상에서 21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한 곳에 모여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항공기,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또 인근 조업선과 해군 등의 구조 협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선단선은 강한 불길에 휩싸인 어선 선수 부분에 모여있던 승선원 10명을 발견했고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이후 해경 경비함으로 옮겨졌으며 가벼운 철과상 외에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박 내부 LPG 가스통 등 위험물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선박 주변을 통제하고 소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전날 밤 투유 후 취침 중 갑자기 뜨거움을 느껴 화재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 화재의 경우 좁은 공간과 강한 바람, 연료 적재 등으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야간 조업 중에는 화재 감지와 즉각적인 구조 요청,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선박 내 전기 설비와 가스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침 전 화기와 전원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안전 수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다 위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고궁도 전망대도 아닌 배달앱부터 켜는 겁니다. 호텔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한강공원에서 야식을 즐기는 일상까지도 특별한 여행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K 배달 문화 이야기를 김선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한국 배달은 신기하지만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거 해보려고 한국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K-컬처이자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오늘 열람해볼 트렌드, 바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K-배달의 마법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의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배나 증가했는데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지난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4배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배달앱은 지도앱만큼이나 필수적인 여행 메이트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단순히 편리해서일까요? 그 이면에는 K 콘텐츠가 심어놓은 로망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한강에서 치킨을 뜯고 늦은 밤 야식으로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각인됐고요. 여기에 글로벌 간편 결제 시스템과 다국어 서비스라는 기술의 날개가 달리면서 언어와 결제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명한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찍고 가기식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인들이 먹고 즐기고 쉬는 방식을 그대로 복제해보려는 현지인 밀착형 관광이 대세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유명한 곳들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드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배달. 앞으로 또 어떤 산업과 결합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유순 작가의 작품에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세계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작가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심상을 표현해내는데요. 작가가 만들어낸 머릿속 풍경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계절을 꾸준히 그리다 보니까 한 화면에다가 사계절을 다 넣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면을 분할을 해서 우리 뭐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이 봄, 여름, 그죠? 막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고 뭔가 의미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대상을 찾다가 여인의 올림머리에 또아리 틀고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게 어느 날 머리에 이렇게 탁 꽂혔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순 작가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그 기억과 감각의 순간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실제의 자연과 닮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꿈처럼 낯설고 조용합니다. 나무와 들꽃, 계절의 흔적들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마음속 풍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여인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힘들 때, 지칠 때 자연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컬러풀 시네마라는 이름의 이번 전시는 기억과 감정이 하나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그림 위를 흐르는 색들은 감정의 언어가 되고 겹겹이 쌓인 색채는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제 자연물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자고 나왔던 이제 그 과거의 자연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연인데 제가 주로 여기 남도에 살다 보니까 뭐 순천, 여수, 광양 뭐 이쪽에 있는 그런 정서가 더 강하게 표현되는 자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품 속 반복되는 형상들은 작가의 감정과 기억이 담긴 심리적 오브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그림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흩어진 마음을 차분히 정돈해 갑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작품은 그 풍경 안에 들어있는 자연, 그 자연의 대상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인 이제 그 우리 그 자연물들 있잖아요. 뭐 풀, 꽃, 나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얘네들을 조금 면 분할을 해서 조금 해체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선명하게 번지는 색은 설렘이 되기도 하고 부드럽게 퍼지는 색은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감정을 머물게 하는 공간이 됩니다. 제 마음도 표현을 하지만 일단 인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연, 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색감, 그거를 계절에 대입하는 이제 그런 색을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작업은 컬러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둬가지고 그래서 작품 앞에 서 있으면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풍경을 그대로 담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히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계절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하루도 조금은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라남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 소식과 더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